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식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인물 10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강의 자료 띄워볼까요? 자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진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이 중에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인물도 있고 또 누구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는 인물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집에서 아이들한테 위인전을 참 많이들 사줘요. 왜 이렇게 위인전을 많이 읽힐까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읽히니까 또 읽히는 것도 있겠지만 위인처럼 위대하게 살아라 뭐 이런 뜻도 있겠고 또 네, 이 위인들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식이고 교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시대에 살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자체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교양이고 상식이기 때문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10명의 인물, 위에서 보면 링컨도 보이고요. 빌 게이츠도 보이고요. 베토벤, 넬슨 만델라, 루즈벨트, 케네디 요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근현대사 근현대사 조금 더 전도 있네요. 인물들까지 오늘 천천히 이야기 듣듯이 라디오 듣듯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사진 보이는 뭔가 좀 얼굴이 험상궂지는 않지만 얼굴에 고생한 기운이 역력한 얼굴이 아닌가요? 그죠? 이 그림,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은요,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에요. 얼굴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브러햄 링컨이라고 써놨고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나비 넥타이 하고 있어서 현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809년에 태어나서 1865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조선 말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옛날 사람이거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입니다. 어릴 때 이 링컨 대통령은요, 가정 환경이 굉장히 불우했다고 해요. 우선 집이 좀 가난하고 또 농촌에 박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요, 아버지가 좀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공부하고 싶다며?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 엄마들 어때요? 얼마든지 해라 하는데 그거 무슨 공부해서 어디다 쓸 거야? 나가서 일해. 풀 베고 소나 먹이고 하고 농장일이나 해라고 아버지가 늘 강하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은요, 어머니 또 그리고 누이들이랑 좀 정을 많이 쌓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돌아가시고요. 처럼 따랐던 큰 누이도 21살의 젊은 나이, 그러니까 누이 나이가 21살 때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다 하나씩 이렇게 버려가지고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요. 커서는요, 뱃사공도 하고 또 프로 레슬러 같은 허드렛 일 같은 거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사업에서도 크게 2번이나 실패를 했대요.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참 많이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당신 말 안 들을 거예요 라고 의절하듯이 아버지랑 등을 지고, 그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결국 변호사가 되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미국의 대통령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앞서 보았듯이 얼굴에 주름이 많이 파여 있는 것처럼 인생의 굴곡이 참 많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이 사람이 편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통령 중에 왜 링컨 대통령이 아직도 미국에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냐면요, 우선 첫 번째로 노예제도를 폐지했어요. 이분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서로 싸울 일이 없지만 우리 미국이라는 말이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러니까 States, 주들이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이 됐으니까 예전엔 서로 우리 주, 너네 주 다 다른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노예제도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남쪽 지역, 지금으로 치면 텍사스를 위시한 요 남쪽 지역에서는 농장이 많거든요. 지금도 거기 광활한 대지들이 있어요. 농장 운영하려면 당시에 뭐가 필요했냐면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그 남쪽에서 우리는 노예제 폐지 못해. 그럼 우리 어떻게 살라고? 라고 해서 남쪽과 우리 남쪽 세력이 우리 미국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북쪽이랑 남쪽이 나눠져서 남북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남북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치렀고 그 당시 대통령이 바로 이 에브러햄 링컨이고요. 결국 남북전쟁에서
북쪽이 이겼습니다. 링컨 쪽이 이겼고요. 이 링컨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라고 하는 역사에 남을 명언을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다, 민주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막 남북 전쟁까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쟁이 끝나고 11일 후인가 남쪽 세력한테 암살을 당해서 그 기나 길었던 아주 다사다난했던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 짓게 되고요.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중 한 명이고요. 우리나라 위인전에 단골로 나온 인물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데 집중하시면 되냐? 노예제도 폐지, 남북전쟁, 승리 요 정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에 요거 잠깐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이 7권에 달하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영어 공부 유튜브 외에서 할 수 있도록 친절한 영어 교실이라는 거 만들었습니다. 영어 신생아 과정이고요. 다른 데 있잖아요. 다른 업체들 막 이런 거 우리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명한 광고들 있잖아요. 그 광고들을 보고 거기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저희 거 들어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요거 듣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 영어 전혀 모르셔도요. A 발음이 어떻고 B 발음이 어떻고 C 발음이 어떻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체계적으로 영어 빠르게 습득하실 분들은요. 네이버에다가 친절한 영어교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7권의 책 가지고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평생 수강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구매 계획하셨던 분들은요. 오늘까지 좀 구매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여기 보이는 인물 멋있게 이렇게 탁 말 타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좀 굉장히 키가 작았던 인물이고요. 나폴레옹입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나폴레옹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세요? 네, 당연히 프랑스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였습니다. 1769년에 태어나서 1821년에 죽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이탈리아 땅에서 태어났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프랑스로 이주해서 결국 프랑스의 사관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뭐 프랑스 군인이라고 써놨고 그 밑에다가는 네잎클로버를 써놨는데요. 네잎클로버가 유명해진 이유가 그렇대요. 나폴레옹이 전쟁하고 있는데 딱 땅을 봤는데 이파리가 4개가 있는 네잎클로버가 있다니 클로버가 이파리가 3개인데 딱 보는 순간 머리 위로 총탄이 팡 하고 지나갔대요. 그래서 이게 행운을 상징한다 라고 해서 네잎클로버가 유명해졌고요.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서 군인으로 하면서 군인을 할 때 굉장히 용맹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폴레옹이 싸웠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저거 시민들이 다 권력을 가져가네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주변 국가들이 뭉쳐서 프랑스 일단 뭉개버리자라고 했을 때 나폴레옹이 나서서 엄청나게 싸움을 잘 했고 이후에는 나폴레옹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외치면서 이탈리아를 침공했을 때 유럽에 보면 제일 높은 산맥 하나 있죠. 알프스 산맥. 보통은 이탈리아 쳐들어갈 때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이 나폴레옹은 방어가 허술한 이 알프스 산맥을 건너서 이렇게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가서 실제로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뭐 오스트리아 빈도 차지했었고요. 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고국에 들어오니까 인기가 정말 높아진 거죠. 그래서 내가 프랑스 1제국을 선포하고 여기서 황제가 나야라고 해서 스스로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황제에 오른 것까지만 해도 유명할 정도였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근대 유럽의 체계,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을 등용하고 국가의 법과 제도는 어떻게 할지 정비를 해서 나라도 꽤나 좀 잘 다스렸었고요. 다만 싸움하는 걸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싸우는 거 전쟁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나중에 러시아 침공했다가 도리어 러시아의 반격을 맞고 파리를 내주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결국 좀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해서 슬슬 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역사상 러시아 침공했다가 이제 망한 데들 참 많네요. 그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 하면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했던 군인이자 황제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키가 굉장히 작아서 이런 말도 했대요. 나 키 작다고 하지만 하늘부터 재면 내 키가 제일 커, 뭐 이런 말도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에는요 이렇게 분홍 색깔 스웨터 입고 이렇게 웃고 계신 분 계시죠? 네, 비교적 근대에 들어와서 알려진 인물이고 근데 엄청난 사실 활약을 했죠.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제가 요거 시간 내에 끝내려고 말을 좀 빨리 하는데 천천히 한번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빌 게이츠는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전부터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누구야 라고 하면 늘 빌 게이츠가 세계의 최고 부자였습니다. 20년 넘게 세계의 최고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잘 알고 있죠. 물론 지금은요 좀 바뀌었어요. 이 제프 베이조스라고 해서 아마존을 창립한 사람이 제일 부자인데요.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기업을 설립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1955년에 태어났고요. 이 빌 게이츠는요 태어났을 때부터 집이 잘 살았어요. 아주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는데요. IQ가 160에 달할 정도로 애초에 자기도 똑똑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늘 밥 먹을 때, 우리는 밥 먹을 때 아이가 책 보면 엄마가 뭐래요? 아이고, 야, 밥 먹을 때도 책 보고 너 서울대 가겠구나 그러잖아요. 엄마가, 야, 얘야, 제발 밥 먹을 때만이라도 책을 좀 내려놓으렴이라고 했을 정도로 책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러다가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배울 게 별로 없어 라고 해서 하버드를 중퇴하고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옛날에요. 이 컴퓨터 엄청 비싸던 시절에도 이 개인용 컴퓨터를 사람들이 많이 쓸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개인용 컴퓨터에 맞는 무언가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처음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S 도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컴퓨터 키면 윈도우 다 뜨잖아요. 거의 모든 컴퓨터에 다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해외에도 굉장히 점유율이 높고 그래서 거기에 깔리는 윈도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들 제가 파워포인트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 같은 거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로 군림을 했었죠. 근데 53세의 이른 나이에 은퇴를 했고요. 은퇴하고 뭐 했냐면 재단 만들었어요. 게이츠 멀린다 재단이라고 해서 부인 멀린다 게이츠랑 같이 재단을 만들었고 물론 이제 이 부인이랑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이혼하면서 얘기가 많았죠.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평생 많은 돈을 모았지만 내 자식한테는 그 중에 0.02%만 상속하고 나머지 돈들은 사회에 환원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 빌 게이츠가 제일 부자였을 때 2등 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워렌 버핏인데 지금 보면 이제 그 KFC 할아버지처럼 되게 인상 좋은 아저씨인데 할아버지인데 투자의 그 뭐랄까 현인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투자를 엄청 잘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 이분이 내가 지금까지 돈 번 거에 85% 이거 이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재단에다가 낼게라고 해서 미국의 1, 2위 부자가 거의 전 재산을 사회에다 다 환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는 가장 위대한 기업가가 누구였냐라고 이야기해보면 많이 있죠. 옛날 때부터 포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에디슨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기업가였고 수많은 기업가들이 있었는데 현 시대 우리 기억 속에 가장 살아있는 기업가는 빌 게이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에 여기 잘생긴 외국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 사람 누굴까요? 네, 이 사람은요, 존 F 케네디예요. 존 F 케네디? 외국 가다가 저기 존 F 케네디 공항 가본 것 같은데? 아니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이 존 F 케네디는요, 미국의 35대 대통령입니다.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을 지내던 시절은요, 우리나라에서 막 혁명이 일어나고 군사정권이 일어나던 그 시기예요. 1917년에 태어나서 1963년에 이른 나이에 50대가 미처 못됐죠.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고요.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한테 가장 유명했던 스토리는 결국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이제 암살, 저격을 당하게 됐는데요. 인생 스토리가 참 좀 재미가 있어요. 이 존 F 케네디의 선조, 할아버지들은 그 아일랜드에서 이민을 왔어요. 예전에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있어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배가 쫄쫄 굶어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야, 저기 미국 가면은 저기 땅 공짜로 얻을 수 있대. 그래서 막 미국에 배 타고 와서 어마어마하게 가난하게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대를 거슬러 오면서 집안 유전자가 좋았는지 똑똑했는지 점점 괜찮은 집안이 돼가고 있었어요. 돈도 좀 벌었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입지를 좀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존 F 케네디의 아버지는요, 그 당시 미국에서 영국에다가 파견하는 그 대사 있죠. 영국 주재하는 대사를 지낼 정도로 케네디는 명문 가문에서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딱 영국 대사를 해보니까 이거 우리 집에서 대통령 하나 나와야겠어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대통령 만들기에 아버지가 몰두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요, 야, 너네 미국에서 대통령 해. 그거 안 할 거면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아주 엘리트 교육을 빡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케네디도 있었고 케네디 형도 있었는데요. 케네디 형이 더 잘생기고 공부 더 잘하고 운동도 더 잘했대요. 그래서 뭐 케네디 이제 형 따라서 쫄쫄쫄쫄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예전에는 지금보다 이제 대학교 입시가 조금 더 쉬웠으니까요. 이 뭐 1900년대 초반 얘기는요. 둘 다 형도 그렇고 동생인 케네디도 그렇고 둘 다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2차 세계대전이 열렸어요. 이때 아버지가 딱 생각합니다. 대통령 만들 거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대통령이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야, 너네 둘 다 학생 그때 참여 안 해도 되는데 야, 둘 다 2차 세계대전 참전. 자, 전쟁터로 가. 아버지 되게 독하죠. 가라고 했어요. 첫째 아들도 갔고요. 둘째였던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그 대학교 때 운동하다가 너무 크게 다쳐가지고 평생 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군대 사실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아버지가 백 써가지고 얘 군대 갈 수 있는데 군대를 못 가게 하잖아요. 이 나라는 이 아버지는 대통령 만들려고 야, 너 군대 못 가는 몸이야? 기다려봐. 그래서 백을 써가지고 아버지가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전쟁터에 못 가는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창창하던 잘 나가던 대통령이 될 법했던 큰 형은요.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고요.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뭐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해안가에서 6km 떨어진 거리를 실제로 헤엄쳐서 14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죽을 똥살똥 그 몸을 이끌고 해안가에 도착해서 구조가 돼가지고 뭐 아주 그냥 전쟁 영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 딱 왔습니다. 젊어요. 집안도 엄청 좋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데 전쟁 영웅이기까지 해요. 국민들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죠? 탄탄대로로 한 단계 올라가고 결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어땠을까요? 우리 큰아들이 죽은 게 너무 속상하긴 하지만 결국 우리 가문의 꿈을 이뤘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요. 비교적 이 케네디를 지지하는 지지세가 좀 약했던 지역이었던가요? 텍사스의 유세를 가던 중에 물론 방탄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머리를 이 위로 내밀고 이렇게 손을 흔들던 순간 저격총이 날아오고 또 날아와서 텍사스 유세 중에 대통령 신분으로 저격을 당해서 사망하게 돼요.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1963년이었고 누가 죽였느냐? 이건 아직도 안 밝혀졌습니다. 당시에 딱 경찰이 누가 얘를 이 존 F 케네디를 죽였어요 라고 해서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 진짜 안 죽였어요 라고 결백을 주장을 했었고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검찰인가 이동하던 중에 살해당합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살해당했어요. 그래서 이 용의자를 죽인 애를 잡고 봤더니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었더니 얘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개월 있다가 감옥에서 그냥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한 나라, 그 대단했던 미국이란 나라 대통령이 암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배우인지 밝혀내지 못했죠. 존 F 케네디 대통령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암살당한 대통령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여기 막 머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아까 제가 빌 게이츠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빌 게이츠가 우리가 사는 세대에 가장 유명하고 훌륭했던 기업가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사업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고요. 젊은 사람 중에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젊은이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하고 세계에서 거의 돈 제일 많고 괴짜 짓을 참 많이 하는 양반이에요. 한번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이 사람은요, 197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 엄청 어려요. 50세 초반인데, 한때는 세계 최고 부자에 오르기도 했었고, 지금은 2등이기도 하고, 가끔 1등이기도 하고, 3등이 되기도 하고, 하고요. 제가 테슬라 CEO라고 써놨는데, 여러분 테슬라라고 자동차 회사 아세요? 요새 보면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녀요. 이렇게 T 되어 있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전기차 제가 이따 좀 말씀드리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우선 이 사람은요, 1971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서 태어납니다. 아까 빌 게이츠가 그랬듯이 이 사람은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 책 읽는 게 더 좋았대요. 그리고 또 말하는 것도 여전히 약간 좀 말할 때 왜 이렇게 약간 좀 어눌하게 말하거든요. 그렇기도 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따돌림도 당하고 거의 기절할 때까지 맞아도 봤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이 사람이 다 커가지고 남아공을 꽤나 떠나서 캐나다로 유학도 갔었고, 또 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되게 좋은 대학 있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기로 했었는데 자퇴를 하고 동생이랑 같이 또 사람들이랑 같이 창업을 하게 됩니다. 집2라고 하는 이제 그 잡지 관련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좀 운영을 하다가 2,200만 달러에 팔았어요. 2천만 달러면 2천만 원, 2억, 20억, 200억에 판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뭐 240억, 250억, 300억 가까이 되죠. 그 돈을 가지고 페이팔이라는 걸 창업해요. 페이팔 지금도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신데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살면 안 쓸 수도 있겠네요. 해외에서 결제 시스템이에요. 페이팔에다 돈 충전해 놓고 그냥 아무 데서나 다 결제하면 돼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또 창업해서 이 일론 머스크가 1.65억 달러의 이 회사를 팔아요. 지금 돈으로 하면 뭐 한 2천억 정도 되겠죠? 아까 한 300억? 지금 한 2천억. 엄청 부자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돈 많아지니까 좀 뭐랄까, 인류를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에요. 인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페이스 X라고 해서 보통 우리 이제 우주선 누가 쏴요? 나사가 쏘잖아요. 나사가 뿅 하고 우주선 쏩니다. 그죠? 그리고 해외에 그 우주 관련되어 있는 국가기관이 쏘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럽니다. 이거 저렇게 하지 말고 민간에서 우리 돈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민간에서 진짜 이제 민간 항공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여기다 우주를 추가하겠네요. 민간 우주 항공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로켓 한번 쓰고 버리면 비싸니까 로켓을 쐈다가 다시 착륙시켜요. 바다에다가 거꾸로 샥 착륙시켜요. 쐈다가 착륙시켜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도 성공했고 이제 우주 여행도 시작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유명한 테슬라, 뭐 가끔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기업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가치가 높은 기업을 만들었는데요.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그 전기 자동차 만들고 또 자율주행 시스템 만드는 회사죠. 우리나라에 보면 이 T자 달고 있는 자동차들 많이 다니는데 그것들 다 테슬라에서 만든 거고요. 이 테슬라에서 전기 자동차 만들면서 특허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거 이제 자, 현대자동차, 저기 BMW, 아우디, 벤츠 다 갖다 써 라고 한번 쫙 풀어주면서 전기차가 처음에 시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했죠. 많은 공헌을 했고 실제로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성이 높아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 테슬라 주식 사 놓은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이제 초기 투자자로 들어가기도 했고 실제로 지금은 CEO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자동차 안에 그냥 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운전 자율로 주행해주는 거 아마 이 테슬라에서 만들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뉴럴링크라고 해서 인간의 뇌를 막 복사해서 막 컴퓨터에다 저장하고 막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하이퍼루프라고 해서 기차가 이제 더 이상 빨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공관 같은 걸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기차를 넣었다가 빵 쏘면 빵 쏘듯이 막 저기 미국 서부에서 막 미국 동부까지 몇 분 만에 갈 수 있는 막 수천 킬로 비행기보다 더 빠른 빵 관통으로 쏠 수 있는 그런 거 만드는 회사도 만들었고요. 뭐 아니면 막 하늘에다 인공위성 수백 개 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났을 때 이 일론 머스크가 너네들 통신 내가 지원해 줄게라고 해서 실제로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다가 막 엄청나게 많은 위성 쏴가지고 그 위성에서 통신 될 수 있게 나중에 이거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면 통신비 엄청나게 싸질 텐데 이런 뭔가 인류의 삶을 간단하고 또 인류의 삶을 좀과 한 단계 더 진보할 수 있는 이 스페이스X에서 화성도 화성 가는 거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돈 좀 안 되더라도 새로운 거 참 많이 하는 괴짜 기업가 일론 머스크였고요. 앞으로도 이 사람의 행보가 정말 기대됩니다. 앞으로 한 20년 동안 세상을 얼마나 바꿀지 기대가 되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요. 여기에 또 한 분이 나와 계시네요. 이분도 이제 미국 대통령이고요. 제가 세 번째 소개해드린 미국 대통령이고, 이 분이야말로 링컨 대통령도 진짜 이제 존경받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분. 그만큼이나, 근현대사에 있어서 미국에서 큰 역할을 했던 대통령입니다.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또 아니면 이렇게 안경 쓰고,
휠체어에 탄 모습 보면 조금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다음 장 가보면요. 네, 이 분은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루즈벨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고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82년에 태어나서 1945년까지 산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이제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이제 나중에 대통령 되면 부통령 누구 시킬 거야 라고 해서 그 부통령 후보의 지목까지 되었을 정도로 아주 젊고 유능했고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찬물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몸이 굳는 증상이 오면서 소아마비에 걸려버렸대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소아마비에 걸린 게 아니고 30세가 넘어서 인생에서 가장 창창한 나이에 막 어릴 때는 운동도 잘하고 했었는데 소아마비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아마비를 딛고 이 목발을 짚지 않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막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면서 결국엔 대통령이 올랐어요. 뭐 이 과정도 좀 드라마틱하지만 이후에 별의별 일 다 터집니다. 대공황이 터졌었어요. 대공황 뭐죠? 경제가 붕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너무 많이 맡겨놓은 거예요. 야, 니네 알아서 해 라고 했더니 시장에서 막 기업가들은 서로 막 독점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기도 하고 막 점점 자산의 가격이 오르면서 난리가 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공황 때문에 엄청나게 실업이 많이 하고 회사들이 파산하고 막 주가지수는 막 곤두박질을 쳤어요. 그때 대통령이 당선된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이라는 걸 시행하죠. 뉴딜 정책은 뭡니까? 네, 이렇게 시장에만 맡겨놨던 걸 국가가 좀 개입해서 국가가 손 봐주는 거예요. 아, 실업자가 너무 많아요? 돈도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야, 일로 와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건설할 건데 건설 노동자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잖아요. 건설 노동자 많이 하면 여기다 댐 지을게 또 하니까 댐 지으러 사람들이 막 몰려요. 그렇게 국가에서 처음으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가 주도의 공공사업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일으켰던 게 바로 뉴딜 정책이에요. 이 뉴딜 정책은 뭐 매 정부 바뀔 때마다 나오죠. 뭐 디지털 뉴딜 무슨 뉴딜 많이 나오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게 원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세계 2차 대전이 터집니다. 미국은 처음에 그랬어요. 아, 우리 너네 유럽끼리 싸워. 우리는 아유 상관 안 할 거야 라고 했었죠. 근데요. 일본에서 진주만을 폭격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열받았죠. 우리 복수한다 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고요. 이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최초로 4선한 대통령이 돼요. 네, 요 이야기 참 재밌어요. 원래 미국에서 처음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었어요.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딱 대통령을 2번만 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당시에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대통령이 없었고 다 나라들에 뭐가 있었냐면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한 번 한 다음에 나 이제 그만할게. 네가 왕해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왕 보셨어요? 못 봤죠. 못 봤는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나는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고 난 이거 딱 2번까지만 하고 4년, 8년만 하고 내려갈 거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벙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요. 미국에서는 암묵적으로 대통령을 2번 이상 하지 않는 게 룰이 됐었죠. 그래서 되게 대단한 거 진짜 대단한 거죠. 독재자가 생기지도 않았고 내가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들 2번씩 하면 나 갈게 그러고 다 떠났어요. 그렇게 시간이 100년도 넘게 흐르다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죠? 4번 이제 국가 위기 상황에서 4번 했고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네, 법으로 이제 정해지죠. 대통령은 법으로 2번까지밖에 못해요 라고 정해지게 됐고요. 세계대전이 끝나가는 종전 1945년에 종전 직전에 뇌출혈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공황뿐만 아니라 세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미국의 큰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이끌었던 사실 이제 휠체어 타고 이끌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에서는 휠체어 탄 거 최대한 안 보여줬었는데 몸은 불편했지만 정신적으로도 미국을 이끌었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였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 보시면요. 이 흰 수염이 시그니처죠. 이 분을 떠올리면 이 흰 수염이 떠오르는데 이분은 누구냐? 뭔가 우리나라에서 보기엔 뭐 파스테르 같다. 파스테르 뭐 그런 느낌도 나는데 이분은 슈바이처입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알베르트 슈바이처라고 되어 있고요. 국적은 프랑스예요. 근데 원래는 독일 사람이었고, 독일 사람이었는데 그 살던 동네가 프랑스로 합병되기도 했고, 또 이분이 봉사활동했던 지역이 프랑스의 식민지라서 그래 나 국적 프랑스로 바꿀래 해서 뭐 결국 프랑스의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분은 원래 이제 음악가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뭐 그래요. 원래는 몸이 어릴 때 약했대요. 몸이 약해가지고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 시골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어릴 때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크면서 이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신학을 공부를 했고 또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철학 박사까지 따서 나 이제 목사님 할래라고 해서 목사님을 하면서 목사를 하면서 신학대학교 교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30살이 됐을 때 봉사하고 싶다. 어떻게 하지? 의사가 돼서 의료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선 지금 다들 의사 되고 싶어 하니까 힘들지만 그때 뭐 가능했나 봐요. 30살에 의대에 진학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돼서 1905년에 아프리카로 봉사를 갔어요. 그리고 1912년에 결혼한 아내까지 데리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뭐 아프리카 가봉도 가고 여기저기 갔는데 너무 열악해가지고 병원을 지을 데가 없대요. 그래서 닭장 있잖아요. 닭장 그거 거기 개조해서 병원 만들기도 하고 뭐 사실 이게 1905년의 아프리카 상황을 생각해보면 뭐 장난 아니었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당시에 막 일제에 병합되었을 쯤 됐겠네요. 그때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죠? 막 오물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고 위생관념은 전혀 없었고 그곳에 가서 선진 서양 의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진료하고 치료했어요. 병원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병원 운영비 떨어질 때쯤 되면 이분이 이제 그 음악가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돌면서 유럽에서 그 연주를 하기도 했고요. 또 강연을 하기도 했고 책을 팔기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평생에 걸쳐서 그러니까 90세 넘어서 사망하셨는데 1952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고 또 인생의 3분의 2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아프리카에서 보내다가 결국 평생을 다 바쳤던 그 땅 아프리카 가봉에서 90세의 나이에 가봉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슈바이처는 좀 뭐랄까요?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뭐 대통령이나 뭐 어떤 걸 막 개발한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그죠? 위인전에 올라서 이렇게 사는 삶도 있구나라고 느끼기에 충분하신 분인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선글라스 딱 끼고 멋있게 딱 서 있는 사람 누굽니까? 빌리 진. 노래 불렀던, 문워크 했던, 그죠? 문워크 했던 마이클 잭슨이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우리가 그 외계인을 이제 혹시 만난다. 아니면 외계에다가 이미 뭐 그런 거 보냈다고는 하던데, 외계에다가 지구라는 곳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지구에서 제일 유명한 언어는 아마 영어를 소개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라든지, 노래는 뭐 오늘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베토벤? 노래 정도? 그리고 대중음악은 이 마이클 잭슨 노래 실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뭐 마이클 잭슨도 유명하고 비틀즈 노래도 참 유명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클 잭슨은 역사상 그 어떤 연예인보다도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죠. 뭐 실제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하니까요. 이 마이클 잭슨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마이클 잭슨 그냥 쉽게 부르면 팝의 황제이고요. 1958년에 태어난 58년 개띠입니다. 58년 개띠고 2009년에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 마이클 잭슨이 태어났을 때 집안 환경이 굉장히 가난했다고 해요. 엄마가 아팠다 그랬나요? 어머니가 장애가 있었나 뭐 아팠나 그랬고요. 아버지도 그냥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근데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가난했을 때 아이들 많이 낳았잖아요. 흑인 빈민가에서 10명의 형제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하다가 얘네들 이 어린애들 가지고 돈 좀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밴드를 구성합니다. 마이클 잭슨 형제들 5명을 잭슨 5라고 해서 보통 우리 어릴 때는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추억도 쌓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은 어릴 때 아빠가 딱 끌고 다니다가 노래 부르고 피아노 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이 마이클 잭슨이 또 엄청 노래 잘 부르네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심지어 빌보드 차트 1등을 12살 때 해요. 우리나라 가요계에서 1등을 하는데 이게 12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가요계에서 1등하기 전에 다른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낮에 자고 밤에는 밤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막 술 먹는데 나이트 클럽에서 노래 부르고 교육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이클 잭슨이 어릴 때에 그 친구도 못 사귀고 항상 외롭고 아버지가 막 그렇지 막 학대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어쨌든 크면 클수록 마이클 잭슨의 음악적 재능은 점점 꽃 피었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곡을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립니다. 뭐 빌리 진뿐만 아니고요. You are not alone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뭐 막 저기 문워크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노래들을 내면서 사람들의 이제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굉장히 많은 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릴 적에 안 좋았던 기억 때문에 그 마이클 잭슨의 인생이 사실 좀 행복했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죠. 왜 이렇게 마이클 잭슨이 많은 성형을 했느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백인이 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를 너무 혐오하는데 아버지를 닮은 내 얼굴이 싫었다라고도 하고요. 뭐 그 아니면은 또 좀 우울증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뭐 잦은 성형을 하기도 했고 또 성추행 사건도 있었죠. 이게 그 마이클 잭슨이 이랬다고 해요. 그 어릴 때 워낙 자기가 어린 시절을 빼앗겼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와서 놀고 또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이런 거를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실제로 이 마이클 잭슨이랑 비슷하게 그 미국에서 어린 나이에 빵 떴던 친구가 있는데 그죠? 맥컬리 컬킨 있죠. 나홀로 집에서 했던 그 친구도 어릴 때 아버지가 돈벌이가 되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막 온갖 영화에 다 넣었어요. 걔도 그래서 막 우울증 걸리고 막 마약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맥컬리 컬킨 부르다가 집에서 막 같이 수영장에도 빠지면서 엄청 재밌게 놀았었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돈을 보고 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이클 잭슨이 많이 힘들어하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 결혼도 2번이나 했는데 2번 다 실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면증 또 우울증에 걸려서 그 프로포폴 있죠. 그거 과다 복용해서 결국 50살 정도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마이클 잭슨도 사망하게 되고요. 마이클 잭슨 이것도 할 얘기 참 많을 것 같아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다음 장에 이렇게 인자하게 웃고 있는 이 흑인 대통령은요. 대통령 벌써 말해버렸네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입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넬슨 만델라는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고요. 1918년에서 2013년, 보세요. 거의 100살 가까이 사셨죠? 엄청 오래 살았고, 이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저도 이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아프리카 끝에 붙어 있잖아요. 여기가 예전에 어디 식민지였지? 영국이었나?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중 하나였고 대부분의 주민은 흑인이고 또 요 지배를 하고 있는 지배층만 백인이었어요. 백인의 인구가 진짜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우리 뭐 노예 해방한다고 아까 그 링컨 대통령 살아있던 시절 보면 엄청 옛날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최근까지만 해도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공공연하게 존재했던 나라예요. 그 차별을 우리는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면은 막 흑인은 땅을 거래할 수도 없고요. 백인이랑 흑인이랑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또 뭐 백인들이 들어가는 식당 같은데 흑인들이 들어갈 수 없고요. 백인이 앉아 있는 자리에 흑인이 앉을 수도 없고 백인이랑 같은 뭐 버스를 탈 수 없는 지역도 있고 심지어 어떤 그 선거권을 흑인한테 주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다 다스리고 백인들이 돈 가지고 있고 백인들이 흑인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나라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고요.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그래도 좀 사는 집에 태어났는지 그 대학교 교육도 받았고 별로 차별 못 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거 흑인 좀 너무 차별받는데라고 해서 흑인 차별 철폐 인권운동 하다가 6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갔다가 나오니까 이거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안 되겠어. 제가 6+27이라고 썼죠. 자, 이제 우리 무장투쟁하자라고 무기를 딱 갖췄다가 너
국가 전복제 무기징역 딱 때려버립니다. 27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30년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젊은 시절에 거의 모든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요,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옥중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전 세계 언론에다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참상을 또 이 인종차별의 어려움에 대해서 전 세계 언론에 다 알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결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넬슨 만델라는 당시에는 넬슨 만델라였죠. 나와서 흑인 최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됐고 그 즈음에서 흑인의 투표권도 찾아지게 되고요. 근데 여전히 아마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면 차별이 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백 차별을 깨버린 아주 훌륭한 인물로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요. 뭐 그렇기도 해요. 사실 뭐 흑인들이 이제 뭐 인종 차별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흑인들이 또 아시아 사람들 엄청 차별해요. 도대체 왜 우리를 차별하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저기 남미에 있는 가난한 나라 친구들도 이렇게 눈 찢으면서 막 이렇게 막 놀리는 인종차별 하잖아요. 도대체 저렇게 피죽도 못 먹고 사는 애들이 우리나라 같이 또 일본처럼 잘 사는 나라들을 왜 놀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인종차별은 서로가 서로 차별하는 건 좀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람은요, 빨간색 목도리 베토벤입니다. 다음 장 가보면요, 네, 루드빅 판 비에토벤이라고 여기 이제 써 있죠. 베토벤인데요. 제가 이제 짧게만 써놨습니다. 우리 음악사에서 제일 훌륭한 작곡가를 떠나서 제일 영향 많이 미친 사람 한 명 뽑아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베토벤 뽑지 않을까 싶어요. 베토벤, 바흐, 모차르트 많이 있죠. 핸델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유명한 건 베토벤이죠. 독일의 최고의 작곡가고요.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보냈고 이 베토벤이 작곡한 노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운명교향곡. 운명은 마치 요런 느낌을 주면서 오는 거죠.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거 운명교향곡이고요. 그 옆에 있는 엘리제를 위하여는요, 예전에 우리 큰 트럭 같은 거 후진할 때 빠라바라바라바라밤 빠바밤 빠바밤 빠라바라바라바람 이 엘리제를 위하여도 작곡했던 작곡가가 베토벤입니다. 베토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짧게만 이야기하자면 30세 무렵에 갑자기 청각 장애를 일으키게 돼요. 어떤 가수랑 싸우다가 막 소환에다 갑자기 귀가 뽕 해서 이제 이명이 들렸다고 하는데요. 작곡가로서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안 들렸는지 조금은 들렸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게 있습니다만 거의 안 들렸대요. 나 작곡가인데 귀가 안 들려. 나 죽고 싶어 라고 해서 유서를 써놓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30세 무렵에 청각장애를 겪으면서 죽을 만큼 우울했지만 결국 그거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알려진 대부분의 곡들은 이 청각장애를 얻은 이후에 쓰게 됩니다. 이후 한 20년 동안 쓰게 된 거고요. 보통 이전의 작곡가들은 대부분 어떤 궁중에 소속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귀족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 사람만을 위한 음악 같은 걸 만들었었는데 이 베토벤은 나 그런 거 안 해. 대중을 위해서 내가 만든 노래로 연주해도 하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서 살아갈래 라고 해서 좀 음악사를 좀 새로 쓴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강의는 어쨌든 여기까지 할 거고요.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만하셔도 되고, 제가 약간 좀 저 아내가 며칠 전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랴부랴 막 매일 하루에 코 2번씩 쑤시고 있고 저기 선별진료소 가서 하긴 했는데 지금 이제 3일차, 4일차 돼가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같은 막 숟가락에 밥 넣고 밥도 먹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는 다른 집에 가서 아예 거기서 격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계속 돌보고 있는데 에이든 저희 아들이 이제 밖에서 제가 이제 지금 강의 촬영하고 있는데 밖에 있어요. 지훈아, 에이든, come on.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왜 유튜브에 맨날 동영상 올리는데 나는 내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내 얼굴은 안 보여줘라고 해서 그래 오늘 한번 보여줄게. 일로 와봐 했는데 야 일로 와봐. 지훈아 이거 진짜 지금 나오는 거고 에이든 왜 이렇게 오늘따라 후질근하게 하고 있지? 이렇게 딱 벗어서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저랑 엄청 똑같이 생겼습니까? 저는 저희 이제 아이가 한번 나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보내주려고 했는데 여기 무슨 말 하고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올해 8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갔고 저랑 똑같이 생겼죠.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아, 지금 이상하게 생겼지. 너도 크면 아빠처럼 이상하게 생겨질 거고. 에이든 Yes. 친절한 대학 구독자분들께 얘기 좀 해봐.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좀 구독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얘기해봐. 8살인데. 구독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발음 똑바로. 구독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기 보고선 지금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편집이 안 되고 그대로 나갈 거예요. 10,000명도 넘게 보고 계세요. 왜 나오고 싶었어요? 아이고, 부끄러워서. 다음번에는 더 멋있게 하고 나오세요. 이제 끝났어? 할 말 다 했어? 네, 저희 아들이 나오고 싶다고 해서 소개해드렸는데 또 막상 나온다고 하니까 좀 많이 부끄러워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낮에는 이제 아이 돌보면서 너 숙제해라 공부해라 하면서 학교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저 일하고 애 뒤치다거리 하다가 지금 시간이 이제 좀 9시가 넘었습니다. 9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밤에 저희 직원들 좀 퇴근하고 이제 아이 여기서 밖에서 또 뭐 시키면서 제가 촬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일까지 음성이면은 진짜 뭐 아예 저는 이제 진짜 바이러스를 거의 같이 먹었는데도 내일까지 음성이면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수요일날 강의도 미리 찍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날 강의가 제대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지쌤 코로나 안 걸렸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참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